여러분, 동물복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왠지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 같으신가요? 아니면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윤리적인 농업과 경제적인 현실 사이의 오랜 딜레마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돼지고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면 농장주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걸까요? 이게 소비자들도 또 농장주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점일 거예요. 맞아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 있길 바라죠. 하지만 농장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만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정말 같이 갈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오랜 고민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답을 제시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32개의 양돈 농장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본 연구인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동물복지라는 게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딱 떨어지는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동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어떻게 점수로 매기겠어요? 연구진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을 텐데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연구진들은 그래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4가지 큰 원칙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잘 먹고 있는지. 둘째, 사는 곳은 편안한지. 셋째, 건강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답게 행동할 수 있는지. 바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거죠. 훨씬 구체적이죠? 연구 과정도 굉장히 꼼꼼했어요. 먼저 32개 농장을 찾아가서 15가지나 되는 세세한 항목들을 다 조사했고요. 그 다음엔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가중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합쳐서 농장마다 딱 하나의 점수, 동물 복지 점수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정말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모았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준 결과는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야말로 반전이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과연 이 동물복지 점수가 높은 농장이 생산성도, 그러니까 돼지도 더 많이 키워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그래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데이터를 보니까요, 동물복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 연구 논문에서도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복지 기준이 농장의 생산 목표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요. 한마디로 좋은 일 하려고 한 게 오히려 생산에는 방해가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물들한테 잘해주는 게 결국은 손해보는 장사다? 이런 결론인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실망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잠깐만요.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네, 연구진들은 이 표면적인 결과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면서 데이터 속을 더 깊이, 더 자세히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죠. 알고 보니 그냥 동물복지 점수 총점만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복지에 돈과 노력을 썼느냐, 바로 그거였어요. 이걸 나눠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숫자들이 전부 생산성을 깎아 먹는다는 뜻인데요. 중요한 건 그 숫자의 크기예요.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시설을 좋게 만드는 데 투자했더니 생산성이 마이너스 0.427만큼이나 뚝 떨어졌어요. 가장 타격이 컸죠. 그런데 우수한 건강, 즉 돼지들이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데 투자했더니 마이너스 0.113, 영향이 훨씬 적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돼지 건강에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 좋은 복지 투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까놓고 보니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막 시설을 최신식으로 바꾸고 돼지들끼리 싸우지 않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생산 효율에는 큰 도움이 안 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효과적이었을까요? 바로 기본에 충실한 것들이었습니다. 농장 깨끗하게 소독하고 아프면 바로바로 수의사가 돌봐주고
또 깨끗한 물이랑 영양가 있는 사료를 충분히 주는 거, 이런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챙길 수 있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럼 결론이 나왔네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동물 복지에 돈을 얼마나 쏟아붓느냐, 그 양보다 중요한 건 어디에 쓰느냐, 바로 그 종류라는 겁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중요한 발견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더 똑똑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더 좋은 돼지고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연구에서는 농장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어딜까요? 네, 당연히 오른쪽 위에 있는 행복한 돼지, 행복한 농장주겠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이상적인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현명하고 전략적인 복지 투자를 한다면 동물도 행복하고 농장주도 웃을 수 있는 이 윈윈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농장 하나 잘 되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렇게 똑똑하게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게 바로 지속가능 축산의 핵심이고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기업의 ESG 경영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더 크게 보면 동물, 사람, 그리고 환경의 건강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에스라는 개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결국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윤리냐, 경제냐. 이제 우리는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둘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복지 방법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하고 수익도 내는 농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가는 열쇠는 단순히 동물 복지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복지를 하는 게 아닐까요? 양이 아니라 질, 총량이 아닌 우선순위. 바로 이것이 동물 복지와 우리 농장의 미래를 동시에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